상황이 나쁜 건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할 줄은 몰랐어요. 테헤란 현지의 의사들이 발표한 충격적인 새 보고서가 이란의 탄압 실태를 드러냈습니다. 그 수치는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단 며칠 만에 16,000명 이상 사망, 30만 명 넘게 부상당했습니다. 이 수치를 비교해보면 러시아가 전면전을 벌여서 같은 사상자 수에 도달하는데 거의 2년, 정확히는 20개월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은 단 이틀 만에 그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사에서 우리가 본 적 없는 유형의 탄압입니다. 이란에서 탈출한 시위자가 탄압 시작 과정을 직접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정권 감시가 두려워 누구도 카메라 앞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부상을 입은 남성은 지난주 알보르즈 주 시위에서 총을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얼굴에 약 7발의 산탄총 탄환을 맞았습니다. 탄환들이 제 눈꺼풀, 이마, 뺨에 맞았습니다. 입술, 귀 밑 그리고 턱선을 따라 맞았습니다. 저는 면도날을 사용해서 탄환 하나를 직접 도려내야 했습니다. 5개가 아직 얼굴에 있습니다. 체포가 두려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란 보안군이 고양 시위를 진압했다고 전했지만 다른 지역에선 일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르디 말라르와 테헤란 일부 지역에서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제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고 우리는 계속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화요일 밤 시위 이후로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한 사람의 얘기일 뿐입니다. 테헤란 의사들의 종합보고도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 보고서를 무마하려고 매우 애쓰고 있습니다. 진실이 침묵될 때 독재가 번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다면 잠시 멈추고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서 알고리즘에 저희를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진실을 더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보고서는 현지에 있는 의사들로부터 입수한 썬데이 타임즈의 보도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6,500명의 이란인들, 이 디지털 암흑 속에서 살해당했고 30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1월 8일과 9일 이틀간의 격렬한 학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이 희생자들 대부분은 30세 미만의 젊은 이란인들입니다. 7,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눈 부상을 입었고 최소 700명에서 1,000명은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산탄총으로 인한 눈 부상이 많아 의사들이 치료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학살이 심해 많은 이들이 혈액 부족으로 숨졌습니다. 여러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피를 기증하고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보안군이 실제로 수혈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권이 시위 진압을 위해 이라크 민병대의 지원을 요청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라크 민병대에서 약 5,000명의 전투원, 이 이란에 들어와 이란 보안군이 혁명을 진압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국이 시위 중에 사람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슬람 정권의 상황에서도 이번 학살의 규모는 정말 전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학살이 너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서 이란 정권조차도 이를 숨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 TV에 출연해서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그가 직접 한 말입니다. 수백 명만 죽었고 수천 명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는 다름 아닌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현지 상황에 대해서요. 각 도시에서 2,500명에서 12,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정권에 의해 살해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 명이 사망했습니까? 저희는 현장 이란에 있습니다. 그런 주장들은 근거가 없으며 그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사망자 수는 그들이 사망자 수를 늘리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수백 명에 불과합니다. 이번 소요 사태에서 이 무지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요원들은 그 악의적이고 훈련된 세력들의 지휘 아래 수천 명의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죽였습니다. 일부는 완전히 야만적으로 비인간적인 잔혹함으로 죽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외무장관의 메시지나 문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을 취소하도록 설득했다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제 간단한 배경과 함께 살펴보죠.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과의 모든 회의를 취소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이란 국민들에게 정부 청사 점거와 정권 전복을 촉구하며 곧 지원이 올 것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트럼프는 이란 즉각 공격은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흘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이란이 시위대 처형을 중단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자신이 공격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제시된 이유일 뿐이었고, 실제로는 그 사흘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공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론 비용과 이익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미군은 실제로 공격이 정권 교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100개가 넘는 도시가 참여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안군이 전국적으로 시위대를 진압하려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선 미국이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처럼 행동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작전에서 미국군은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고 신속히 철수했습니다. 이란은 방역도 못했습니다. 방공망이 아무것도 탐지하지 못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란의 핵시설은 매우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 곳을 목표로 삼아 모두 파괴했고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자문하던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계산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였죠. 설령 미국이 성공해도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 점을 주장한 것은 미국 군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같은 내용을 설득하려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는 지금이 정권을 공격할 때가 아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기회를 더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 국가들, 더 구체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같은 걸프 국가들도 백악관의 공습을 멈추라고 로비를 했습니다. 이들 역시 그렇게 해야 할 각자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란 외교관들이 이들 국가의 미국 공습을 막으라고 계속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사실상 이들 국가를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면 이란도 이들 국가를 상대로 보복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이란은 해당 국가 내 미군 기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공격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더해 이란 외무장관이 특사 스티브 비트코프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 협상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는 실제로 곧 열릴 다보스 경제 포럼 전에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상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완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보도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부분은 외국 개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것으로 유명한 부통령 JD 벤스가 실제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물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공격을 찬성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재무장관 스콧 벨산트 등 다른 주요 인사들도 공격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들은 기다리며 경제 제재 효과를 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백악관, 적어도 행정부 내에서는 분명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사실 그리 드문 일도 아닙니다. 어떤 주제든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가자지구, 이란 공격 등은 항상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일이 이번 주 초 평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란 지도부 교체를 주장하는 등 메시지를 바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때 벌어졌습니다. 미국 자산, 즉 미군 자산이 여전히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중동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틀, 3일 후면 그곳에 도착해 이란에 압박할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이 공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미국이 어떤 공격을 수행하기는 확실히 더 쉬워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 보복에 대비해 방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점은 중동 전역에 미국 기지가 있고 약 3만 명의 미군이 그곳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의 공격뿐 아니라 모든 자산과 동맹국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시간에 달렸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드론 공격 장면을 많이 보여주는 영상의 문제는 영상에서 인간이나 러시아 군인이 다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는 종종 저희 영상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며 지난주에도 전쟁 관련 영상 4개가 제한됐습니다. 드론 공격이나 전선 촬영 영상도 광고주에게 적합하지 않아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대 전쟁의 현실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싸우며 살아남으려 애쓰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자체 플랫폼인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드론 공격 영상을 흐리게 처리할 필요도 없고 최전선 영상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러시아 공군 기지가 파괴되는 장면도 흐리게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이트에 광고도 전혀 게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고주들이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스스로를 검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고로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저희 영상을 검열 없이 시청하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 없는 보너스 콘텐츠도 보고 싶으시다면 꼭 basicsinsider.com에 가입해주세요.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셔도 됩니다. 가입하시면 저희가 이미 업로드한 모든 콘텐츠와 앞으로 업로드할 모든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입이 채널과 취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샘이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